우리에게 한층 더 다가온 혁신기술, 가상현실, 메타버스, 자율주행, NFT, 2022년 글로벌 테마 투자 전략,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 로보틱스 앤 인공지능, 기후변화, 모빌리티, 글로벌 테마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엑스 리서치 팀의 메이드예요. 미래에셋증권 스마트머니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은 저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로서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쇼핑, 소셜라이징, 게임 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신기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는 크게 6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핀테크,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 비디오 게임, 사이버 보안인데요. 이 6가지 부문들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유 경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다른 섹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미국 GDP의 1등 공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는 2005년 약 8%에서 2019년 약 1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7%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헬스케어나 금융서비스 같은 산업들보다 높으며 미국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제조업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검색 엔진, 화상회의,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총 GDP에서 종종 빠지기도 해요. 이를 감안하면 디지털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큰 비율로 GDP에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동안 더 개선되고 재택근무 환경에서 주요 트렌드가 된 것은 클라우드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사스 매출 성장 예상치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시장 점유율도 2020년 31%에서 2030년 80%로 급증이 예상됩니다. 사스 시장 가치는 2030년 8,2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온프레미스와 비교했을 때 비용 면에서 더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구독 요금만 지불하면 유지 관리, 보안 및 지원을 모두 공급자가 담당하며 회사의 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는 초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금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IT 인력, 교육 등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갈 수도, 심지어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장도 못 보게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성장률 예상치를 살펴보면 이커머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향후 10년 동안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코로나 이전 예상치에 비해 4%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의 예상 침투율은 코로나 이전에는 약 28%였지만 코로나 이후 32%로 증가했어요. 미국 물류 시장을 고려하면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쭉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주요 물류 회사인 페덱스를 이미 앞질렀으며 곧 UPS도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마존은 시장에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통계에서는 UPS에 겨우 3%만 뒤처져 있습니다. 아마존이 페덱스에 25%나 뒤처져 있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성장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커머스와 힘을 합쳐 소셜커머스, 즉 인플루언서, 입소문, 타겟 광고 등을 활용한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 시장은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원스톱 체크아웃과 신제품 추천 기능 등의 편리함을 느껴 기존의 이커머스보다 소셜 커머스를 더 선호합니다. 중국은 소셜 커머스와 이커머스 시장 모두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글로벌 침투력이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성장이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70억 달러에 가까운 시장 규모에서 이미 2025년 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감형 가상현실은 유니크한 아바타, 다중기기 호환, 첨단 인공지능, 현실을 반영한 통합경제, 커뮤니티 교류 등 끊임없이 기능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대중을 사로잡고 있고요. 이미 상용화된 메타버스의 예시를 들어보면 포트나이트는 지난 몇 년 동안 플랫폼에서 가상 콘서트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트나이트의 가상 콘서트 시청률과 아리아나 그란데, 마시멜로 같은 아티스트들의 실제 콘서트 관람률을 비교해보면 가상 콘서트에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몰입감을 위해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이 모든 감각에 느껴질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개선을 해왔지만 미래에는 완전 몰입형 햅틱 바디스트와 다른 감각 기능 등이 있는 하드웨어 등이 메타버스를 최대한 실제처럼 느끼도록 구현해 줄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을 통합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AR, VR, MR 시장은 2024년까지 2,9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메타버스가 비디오 게임, 부동산, 패션, 음악 산업,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교류 활동에 침투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은 가상 영역의 얼리 어답터가 되기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전통적 섹터들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혁신은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소비자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뿌리가 되죠. 다가오는 미래엔 더 개선되고 똑똑해진 소프트웨어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결과물의 퀄리티를 개선시키며 데이터 구조화를 가능하게 도와줄 거예요. 변화는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globalxetf.com이나 SNS 계정으로 접속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